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이끌어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진전을 보려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미한일 긴밀한 삼각동맹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축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에서 활동한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새해 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핵 역량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으로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말로 공격했던 것처럼 화염과 분노식으로 위협을 가할지 아니면 핵 역량을 자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일지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처럼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r. Kim always has multiple options. And certainly he and his father and grandfather have greeted new U.S. presidents with provocations and with surprises.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for Mr. Kim to do that at this time.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실험은 미북 간 어떤 진전도 퇴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도발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초 가시적인 대북 관련 움직임을 보지 못할 경우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새 행정부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소 억제된 대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헬런 연구원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즉 CVID를 전제로 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nd I think a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in exchange for an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production capability, together with the ongoing moratoria on tests, that would be the deal that I would advocate for the next few years.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진될 대북 정책에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삼각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급에서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밑바탕이 돼야 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최대한 긴밀한 조율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완전한 협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며 긴밀한 미한일 삼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문제가 있는 건 국내적인 정치적 이유가 많지만 이런 건 북한과 중국에서 직면하는 안보 위협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라면서 만약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보고 싶다면 해결책의 일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삼각동맹을 최선의 방식으로 조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2021년 새해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새해 미국 의회에서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의제와 주요 변화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내 정보 유입 제한에 대한 우려를 공개한 가운데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권 여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반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는 이달 중순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국무부 전현직 당국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탈북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재상정 방침을 밝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진전을 보지 못한 미국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은 새해 상하원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해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도 큰 관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국방장관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 국가정보국장 DNI에 에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지명한 상황에서 상원 과반 여부를 가를 오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선거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은 하원에선 새 회기부터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엘리엇 엥겔 의원의 뒤를 이어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은퇴한 테드 요후 의원의 뒤를 이을 외교위 아테소이 공화당 간사도 새로 선출됩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맡았던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자리 등 주요 간사직 교체가 이뤄지는데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새해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초선 의원들과 함께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 의원 등 역대 최다 한국계 의원 4명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대해 지난해 4,448만 달러 규모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었던 북한은 이후 지속적인 테러 활동에 연루돼 지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이 11월 31일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입니다. 재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테러 지원국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이 담겼으며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해 4,448만 달러 규모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해외자산 통제실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관련된 약 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에 따라 차단 조치했으며 그중 북한은 두 번째로 많은 4,448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동결 자산에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자산도 동결 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으로 지난 1988년 이뤄진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지난 2008년에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해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자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Should have happened years ago. 이에 따라 재무부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듬해인 2018년에는 모두 7,436만 달러의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매년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나 동결 날짜, 금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 어선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권 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경 중국 국적 어선 5척이 북한 해역으로 진입하는 정황이 포착돼 단속팀이 해당 어선의 선원들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 해역조업권 매매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일본 수산청 자료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단속된 일부 선박에는 중국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었으며 국제해사기구가 부여하는 선박 고유 식별번호인 IMO 번호가 없는 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또 다른 중국 어선과 접선해 냉동 오징어를 넘겨받을 예정이었고 그 대가로 음식과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식으로 거래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매입과 북한의 조업권 매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는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영국의 국제 비영리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제 비영리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전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하고 북한 정권의 종교 무관용 정책으로 종교인들의 생명과 시민권이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50년대 이래로 줄곧 이어져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 등 외교 선교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만 받아도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당국의 탄압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북한에 더 많은 성경책과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종교 물품을 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동맹은 적 위협의 지속적 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1일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악성 행위자들의 국제규범 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미한동맹은 새로운 70년의 시작을 맞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확장함으로써 진화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신년사에서 미한동맹이 여전히 국제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미래의 도전에 맞서 미한동맹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미한 양국이 함께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며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